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고생물학에 관한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삼첩기인데요. 공룡이 번영한 것으로 유명한 쥐락이나 백악기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삼첩기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최초의 공룡이나 우리의 조상인 최초의 포유류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도 바로 이 삼첩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런 생물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삼첩기의 세계. 삼첩기는 쥐라기와 백악기를 포함한 중생대 최초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삼첩기는 페름기가 끝나기 2억 5,190만 년 전에 시작해 쥐라기로 바뀌기 2억 136만 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페름기의 지구는 현재 지구와 매우 흡사하여 열대우림, 사막, 온대, 한대 등 여러 기후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육지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이었고 현대의 포유류에도 속하는 단국류라는 기묘한 생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힘이 강한 육식종 고르고놉스나 얌전하고 움직임이 느린 초식종 디키노돈도 이 단국류의 일종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에 대해선 페름기에 관한 동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아직이시라면 꼭 봐주세요. 페름기와 고생대를 끝낸 무서운 멸종은 이들 생물의 지배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서식하는 방대한 수의 생물종도 멸종되었는데요. 유명한 삼엽충이 소멸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곤충도 멸종을 면치 못했습니다. 멸종의 원인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파괴력의 화산 분화가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태양을 가렸던 화산재가 사라지고 거대한 무덤이 된 지구에 다시 태양빛이 쏟아지자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 수백만 년에 걸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단국류가 아닌 파충류입니다. 삼첩기의 육지는 아직 판게아로 합쳐져 있었지만 이 거대한 초대륙은 이미 조금씩 분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판게아 초대륙은 겉보기에는 삼첩기 전 기간을 통틀어 하나로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서 보면 극에서 극까지 뻗어나가는 한 덩어리의 육지가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각에는 이미 단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죠. 쥐라기 시대가 되면 이 단층을 따라 결정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삼첩기 후기와 쥐라기 시대의 경계가 되면 판게아는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라는 두 개의 큰 대륙으로 거의 나뉘어지고 지역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삼첩기의 기후는 페름기보다 따뜻하고 상당히 건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억 1,500만 년 전에 산소량이 갑자기 15%에서 19%로 상승할 때까지 대기 중의 산소는 페름기나 현대보다 적었습니다. 극관이 없었기에 기후대 자체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판게아 대륙에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거대 생물의 탄생. 삼첩기 초기 생물계는 페름기의 멸종 이후 활발한 회복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빠르게 살아남은 것은 지배파충 하강인데요. 이 흥미로운 그룹은 페름기 후기의 프로테로스쿠스라고 하는 악어를 닮은 생물에서 비롯됩니다. 삼첩기 초기에는 그 후손에 해당하는 엘리스로스쿠스가 그 나름대로 번성했지만 그 후 더욱 진화한 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엘리스로스쿠스과에는 갑옷으로 덮인 찰리셰비아 속과 머리가 큰 가르자이니아 속, 힘이 센 울랄로사우루스 속 등 몇 가지 재미있는 유형이 속해 있습니다. 모두 위험한 생물로 몸길이 6m 가까이 되는 꽤 큰 포식자입니다. 대형 단국류는 멸종했기 때문에 삼첩기 초기의 육상에서 이들 생물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첩기 중기에서 후기가 되자 엘리스로스쿠스와 근현종 사이에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본격적인 공룡이 출현한 것도 이 무렵인데요. 이는 에오랍토르이라고 하는 비교적 소형이긴 하지만 움직임이 빠른 포식자입니다. 적어도 움직임이 둔한 엘리스로스쿠스를 앞질러서 발빠르게 사냥감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삼척기 말기에는 거대한 공룡이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갑옷으로 덮인 반수서 포식자 피토사우루스가 그렇습니다. 피토사우루스류에서 대표적인 종은 몸길이 12m에 달하는 스미로스쿠스라는 거대한 악어입니다. 그 밖에도 몸 길이가 7m에 달하는 사나운 에브라 아시아도 서식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이미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전형적인 공룡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충류 그룹들도 대항 세력으로 나섰는데요. 예를 들어 오르니토스쿠스가 그렇습니다. 이는 공룡과 악어가 조금 변형된 하이브리드 같은 생물로 인간보다 조금 큰 정도로 비교적 작았지만 강인한 다리 덕분에 힘이 강하고 민첩했습니다. 하지만 삼첩기 후기에는 공룡이 다른 파충류와의 진화 경쟁을 제압하고 곧 세계를 지배하게 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삼첩기 공룡 중에는 육식뿐만 아니라 초식인 것도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것이 현재 유럽에 서식하고 있던 거대한 플라테오사우루스입니다. 몸체 길이는 12m나 됩니다. 공룡뿐만이 아니다. 다른 초식성 파충류는 훨씬 소형이었지만 흥미로움에서는 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린코사우루스 목도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히페로다페톤이라고 하는 동그란 체형의 설치류와 같은 치아를 지닌 몸길이 1.5m 정도의 귀여운 도마뱀도 있었습니다. 잡식성 파충류에는 아에토사우루스가 있었습니다. 식물을 주식으로 삼는 아르마딜로 같은 것도 있었고 몸 길이가 4m인 데스마토스쿠스 같은 포식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충류는 육상뿐만 아니라 수중으로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어류를 먹이로 삼아 서로를 잡아먹는 이크티오사우루스와 프레시오사우루스가 처음 출현한 것도 바로 삼첩기입니다. 목의 길이가 몸 길이의 2배나 되는 타니스트로페우스 같은 더 특이한 해양 파충류도 있었습니다. 담수 지역에서는 대형 양서류가 어느 정도의 경쟁 상대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도 삼첩기 말에는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은 것이 프로토아비스의 상황인데요. 이는 삼첩기 후반에 서식하고 있던 기묘한 육상생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박힌 갈퀴를 가지고 날개와 깃털 같은 것이 있었지만 날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조류는 훨씬 뒤인 쥐라기에 서식했던 시조새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이 그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토아비스가 훨씬 조류에 가까운 골격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프로토아비스의 수수께끼는 지금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자 중에는 프로토아비스야말로 조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론 시조새의 우위를 고집하기 위해 프로토아비스를 전혀 다른 종 혹은 키메라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름기를 지배한 단국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단국류에서 가장 발달한 그룹으로 꼽히는 수국류는 어떨까요? 수국류는 페름기 멸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화 측면에서는 파충류보다 앞섰지만 자연계 한켠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수국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본격적인 포유류가 출현한 것도 삼척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유류는 페름기 후기, 키노돈류의 후손입니다. 이는 다른 곳에 비해 운 좋게 멸종을 면한 수국류의 소그룹인데요. 현재 모든 포유류가 키노돈류, 즉 수국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삼척기 초기에는 포유류와 비슷하지만 포유류로 분류되지 않는 생물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트리낙소돈입니다. 여우 정도의 크기의 포식자로 외형은 어딘지 모르게 북방 족제비를 닮았습니다. 동시대에는 초식성인 하라미아도 서식했습니다. 삼첩기가 되면 그 후손들에게 있어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라고 할 수 있는 포유형류라는 그룹이 출현합니다. 이곳에는 모르가뉴 코돈트와 큐네오테리움이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아델로 바실레우스라는 작은 쥐입니다. 과학자 중에는 이것이 모든 포유류에게 있어 유전적으로는 공통조상에 가장 가까운 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아직 알을 낳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두꺼운 털 가죽을 가진 온혈동물로 유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대류나 유태반류가 출현한 것은 더 나중의 일입니다. 또한 포유류류 이외의 수국류도 번창했습니다. 판게아 초대륙의 거의 전 국토에 걸쳐 몸길이 1m 정도의 키노그나투스와 2m 가까운 초식의 엑사엘리도돈이 널리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길이 3.5m,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꽤 큰 생물도 있었는데요. 온화한 성격으로 움직임이 느린 플라케리아스입니다. 훌륭하게 자라난 송곳니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의 버금가는 크기를 가진 것이 리소위키아인데요. 이 종은 플라케리아스나 그 외의 몇 종과 마찬가지로 스타레켈리아 그룹에 속합니다. 지질학의 전통에 따르면 삼첩기는 멸종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삼첩기 후기에는 석탄기부터 번영해온 목색 양치식물이나 석송 등 많은 식물이 소멸했습니다. 이후 1만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대형 양서류나 공룡이 아닌 거의 모든 집의 파충아강, 그리고 포유형류를 제외한 수국류가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이 멸종의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이고요. 기후의 극적인 변화와 지질학적 대변동으로 대기 조성이 크게 변화한 것이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삼첩기가 끝나고 나면 쥐라기가 찾아옵니다. 진화 경쟁에서 페름기의 수국류는 물론이고 삼첩기의 친척인 파충류에게도 승리한 공룡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 다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